이심 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대라는 거죠. 내가 박수 막 치면은 누구도 따라하면서 뭐 좋네,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래서 질서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김판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네. 네, 오늘도 임대인 분들을 위한 이제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계약갱신 요구권. 그럼 저 이혜성 씨가 무조건 또 맞히겠네. 그렇죠. 전문이니까. 임대인 A 씨가 있습니다. 네. 임대인 A 씨가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임차인 B 씨가 2년 더 살겠다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임대인 A 씨는 별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팔고 나갈 거거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 받고 그 다음 주에 다행히 바로 팔렸습니다. 이제 매수인 C 씨가 있죠. 이 집을 산 C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애초에 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B 씨한테 나가라. 나가라고 한 거죠. 제가 실거주할 거니까 계약갱신 안 되고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B 씨는 이제 반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내가 분명히 임대인한테 통지를 했는데 별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집주인 바뀐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야, 이런 일 많이 생기겠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급심 판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대법원 판례에서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일단 생각은 두 가지로 다 해보실 수 있는 게 하급심 판례는 여러 가지 결론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면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법원 가기 전에 상식이라면 분명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갱신이 안 돼요. 내가 집을 사갖고 왔으면 내가 사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계약 중에 아직 임대 기간 중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사 비용을 물어주면 되는 건데 대법원까지 갔다면은 지금은 세입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네. 법칙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자 대표로서 거절할 수 있나? 이거는 그 갱신이 된 겁니다.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왜냐하면은 기간이 지나가면은 묵시적으로 그게 제가 이 세를 많이 살아와서 아는데 자동으로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저게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갱신이 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집을 사왔더라도 그거는 이전에 그 발생이 된 사정이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 대법원까지 갔다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네. 대법원은 대법원이고요. 이 계약서는 이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한이 항상 2년이에요. 전세 그죠? 계약이. 예. 만료되었기 때문에 주인 임대인은 분명히 거절할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온 예, 거절할 수 건물주가. 예.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이 네, 바뀌었으니까 세입자는 이제 아직 살던 사람이 만료가 나가는 완전히 안 안 된 됐고요. 거죠. 네, 네.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그 주인의 권한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이 났다고 봅니다. 집이 갑자기 팔린 것 같으면은 조금만 기간을 줘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사 비용까지 다 네. 물어주면 괜찮은데 네. 그런 것도 안 주고 나가라고 이제 집주인이 됐으니까 임의대로 나가라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좀 그거는 경상도 협의 쪽이나 사항이 경기도 되죠. 쪽이나 다 비슷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세입자 보호법이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맞아요.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미 씨는? 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계약갱신은 뭐 특정 계약을 갖다가 유효기간 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계약갱신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보호법에 보면은 자기가 2년 계약을 해도 다시 새로운 계약갱신을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 그것도 가질 수가 있고 누가 임차인이 그다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주거권도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유를 떠나서
이 그 임대인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사람이 살고자 했을 때 그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못 살게 하는 그런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임차인이 가진다는 거죠. 새로운 건물주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이 중에 그 답이 있습니까? 아, 예, 대부분 이제 그 상식에 비춰서 말씀해 주신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 계약갱신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로 시행된 제도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임차인 보호하는 게 요즘 좀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약간 무리하게 임차인 손을 들어준 판례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재산권에 대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당연히 뭐 새로 들어온 집주인도 자기 재산이니까 재산권 그렇죠. 행사로서 예. 거절할 수 있다고 예. 보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예. 근데 단서가 딱 하나 있는 게요. 이제 이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임대인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갱신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12월 30일에 나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라 이러면은 하루 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불가능하죠.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그 기한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새 집주인이 들어왔을 때 2개월 내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까 이혜성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온 기간이 이미 그 기간을 넘어버렸다. 1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때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전 집주인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이나 다를 게 없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 합당하죠. 세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법원 전세기 씨는 자주 가봤잖아요. 그 가정법원이었죠 못 그때가. 그땐 협의로 갔었죠. 가정법원은 여보세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 전승희 씨가 그 사진으로 찍어온 것도 있는데 저울이 이렇게 딱 똑바르게 평등을 뜻한다고 그러죠. 누구에게나 법원 평등. 기득권과 그렇지. 이 평등. 그래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입자나 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모두가 억울함이 없이 그래 공존하고 편안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꿀팁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대로